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침묵은 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겠지만 호주 직장에서도 잦은 미팅과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모든 미팅과 교육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팅과 교육에서 얻어진 지식들이 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및 자기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오래전이지만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내 미팅과 교육 등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참 궁금합니다. 호주의 직장 생활은 모든 것이 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슨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일해온 수많은 회사에서는 모든 업무가 팀 베이스로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당연히 미팅과 교육도 팀 토론이라던가 발표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죠. 주입식 교육만 받은 저에게 팀 토론이라니. 참 초창기 호주의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이 잦은 팀 토론과 발표에 어쩔 때는 정말 병가를 내고 가지 말까 고민도 하다가 스트레스로 진짜 아픈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은 아니지만은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미팅룸이나 트레이닝룸에 가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면 호주 미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매니저를 포함한 팀원들은 각자 알아서 본인이 마시고 싶은 차라던가 커피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가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대화를 하고요. 매니저는 상부의 지시사항이나 혹은 팀에게 주어진 미션 같은 것을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각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업무 업데이트를 말하고요. 팀이 함께 서로의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후 매니저와 해결 방안 및 기간을 정한 후에 미팅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 농담을 주고받는다던가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초창기 저는 자유토론이라던가 매니저의 질문 없나? 라는 잦은 질문에 좀 제 생각으로는 생사가 갈릴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 절대로 입을 꼭 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일쯤은 혼자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호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미팅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저리 말들이 많습니다. 본인 강아지가 어저께 어떻게 했나, 어제 무슨 게임을 하고 놀았나 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땐 정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주저리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매니저가 그들과 비슷한 대화를 하면서 또 업무 관련해서 제가 쓸데없다고 느낀 그런 이슈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직원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저보다는 이것저것 시시콜콜 말하는 직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더 잘 파악하고 또 그들이 더 활동적으로 미팅에 참가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혼자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매니저는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얼마나 남아서 혼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누구와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 제가 팀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반면에 말이 많은 직원은 끊임없이 자신이 뭘 하는지를 어필하기 때문에 작은 업무의 처리에서도 매니저에게 보여지는 성과는 큰 걸로 비춰집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가로 해야 할 때 제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한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그런 추가적인 일을 맡기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또 다른 말은 못했죠. 거기에 대항하는. 참 바보 같았죠. 이 서양 문화라는 것은요, 직장에서 침묵이 무조건 독이에요. 일을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말로써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오랜 호주 직장 생활에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트레이닝은 어떨까요? 우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교육 자료와 참가자 명단을 가지고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은 참가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 룸에. 그러면은 도착하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앉게 돼요. 앉으면서 명단에 참가 확인 사인을 하고 보통 그 이후에 한 명씩 일어나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합니다. 참 민망하죠? 그 후 교육 진행자가 교육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그룹별로 어떤 미션과 또 토론, 그런 오픈 발표 이런 것들을 반복시킵니다.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미팅과 같이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낯설고 힘들어서 정말 별의별 그런 핑계를 대서 안 갈까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꼭 영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제가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팀 토론을 통해서 이런 어떤 미션을 정말 자유롭게 수행을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정말 부단히 제 틀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요새는 점점 그 과정에 스며드는 그런 저를 발견합니다. 특히나 저같이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 꼭 뭐 수줍음이라기보다도 좀 내성적인 사람은요, 그 왠지 모를 그런 수줍음 혹은 내 질문이 좀 멍청하지 않을까? 이런 소심한 소심증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요즘에는 손 번쩍번쩍 들고 잘도 물어본답니다. 호주 직장 교육에서는요, 모르면은 무조건 물어야 돼요. 남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멍청한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질문에 자신이 없으시면은요, 물어볼 때 앞머리에 제가 멍청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교육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묻어둔 질문을 누군가는 거침없이 하게 되고 사실 또 그런 질문들이 꽤 중요한 질문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교육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면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돼요. 또 여러분이 참여를 정말 잘하는 적극적인 직원이라는 아주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교육 중에 당신과 눈을 더 맞추고요. 교육이 끝나고도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만나면 꼭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을 회사 내에서 점점 만드는 거죠.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의 존재감이 커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당신의 존재감이 미래에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호주 회사에서는 부서 간의 이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는 당연히 구조 조정 같은 것도 있고요. 혹은 본인의 커리어 개발 때문에 이런 내부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당신을 미리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공교롭게도 인사부에서 일을 한다면 또 그 사람이 당신이 어떤 부서에 지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그 지원 부서의 매니저에게 당신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주 직장에서의
침묵을 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호주 직장에 일하실 기회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침묵을 깨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똑똑한 수다쟁이 직장인이 될 때까지 화이팅 하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